요즘 어르신들 중에 우유만 믿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히려 뼈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남짓입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인지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도 골밀도가 떨어지는 분들을 정말 자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우유 한 잔씩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을 아니라면 0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연구해온 이정민 박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수천 분의 뼈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칼슘을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는 겁니다.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이 300mg이라고 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고작 100mg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유보다 흡수율이 1.9배나 높은 음식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음식들이 우유보다 훨씬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내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허리가 자주 아프거나 무릎에 힘이 빠진다면 이미 뼈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뼈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일 우유를 마시면서도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흡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우유보다 1.9배 잘 흡수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영양정보원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뼈 건강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만난 72세 김정혜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혜님은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를 드셨다고 하셨어요. 뼈가 약해질까봐 걱정돼서 열심히 챙기셨던 거죠. 아침에 한 잔, 저녁에 또 한 잔. 그렇게 성실하게 우유를 드셨어요. 주변 분들한테도 우유 꼭 먹어야 한다고 권하실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계셨대요. 심지어 손주들한테도 우유 많이 먹으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해요. 김정혜님은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칼슘이 좋다고 하면 바로 사다 드시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우유가 뼈에 좋다고 하면 더 열심히 드셨죠. 그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스스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본인도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냥 살짝 미끄러진 건데 뼈가 부러지다니.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으셨는데 그 순간 뭔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어요.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해보니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 나이에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담당 선생님도 의아해 하셨대요. 평소 건강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왜 골밀도가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셨다고 해요. 우유를 그렇게 꾸준히 마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정혜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20년 동안 빠짐없이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배신감 같은 게 드셨다고 해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지만 연구 데이터를 보면 금세 답이 나옵니다. 칼슘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흡수율이거든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유 2잔을 마셔도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칼슘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은 더 떨어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20대보다 흡수율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혜님께 통깨, 깻잎, 뱅어포를 추천드렸고 3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이런 흔한 음식들로 뼈가 좋아질까 싶으셨대요. 우유도 효과가 없었는데 깨나 깻잎이 무슨 소용이겠냐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맛도 좋고 몸도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그때 김정혜 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 할 걸 그러셨어요. 정말 작은 변화였어요. 아침 밥에 통깨 한 숟가락 넣고 깻잎 무침 한 접시 더 먹고 간식으로 뱅어포 한 줌 구워 먹는 거. 이게 다였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재료들이었죠. 김정혜님은 3개월 후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어요. 수치가 확실히 올라 있었습니다. 수술하신 고관절도 잘 회복되고 있었고요.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어요. 산책도 매일 나가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다시 하고 계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흡수율 높이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를 되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뼈를 되살리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통깨입니다. 통깨 한 숟가락에는 약 9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하루 3숟가락이면 우유 2잔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작은 깨 한 알 한 알에 칼슘이 가득 들어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약 40%로 우유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통깨의 흡수율이 높을까요? 통깨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 정도가 이상적인데 통깨는 자연적으로 이 비율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제가 만난 72세 김정혜님은 아침마다 밥에 통깨를 한 숟가락씩 넣어 드셨습니다. 그냥 밥 짓기 전에 쌀과 함께 넣어서 같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밥이 고소해지고 영양도 좋아져요. 3개월 뒤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상승했어요. 김정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함도 많이 사라졌대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한참을 끙끙거리셨는데 이제는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짓기 전에 한 숟가락 넣거나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 위에 듬뿍 뿌려보세요. 고소한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통깨는 볶지 않은 생통깨를 쓰시는 게 좋아요. 볶으면 고소한 향은 더 나지만 영양소가 조금 파괴될 수 있거든요.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손실될 수 있어요.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껍질 벗긴 깨는 안 됩니다. 껍질째 먹어야 칼슘이 유지돼요. 통깨를 볶아서 갈아 먹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껍질째 통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깨의 칼슘은 대부분 껍질에 들어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면 칼슘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려요. 마치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많은 것처럼 깨도 껍질에 영양이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통깨를 얼마나 자주 활용하고 계신가요? 냉장고에 통깨 한 봉지만 넣어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밥에 한 숟가락씩만 넣어보세요. 3개월 후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통깨는 가격도 저렴해요. 마트에서 한 봉지에 3,000원도 안 하는데 그걸로 한 달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음식은 깻잎입니다. 깻잎 10장에 약 2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통깨보다 훨씬 많죠. 깻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인데 칼슘도 이렇게 풍부하다는 게 참 고마워요. 그런데 깻잎의 진짜 장점은 흡수율이에요. 서울식품영양학회 조사에서 깻잎의 흡수율은 45%로 녹색 채소 중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우유보다 15%나 높은 거예요. 게다가 깻잎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도 풍부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깻잎은 칼슘도 많고 흡수도 잘 되고 뼈에 붙는 것도 도와주는 완벽한 식품인 거죠. 일석삼조예요. 깻잎에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요.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깻잎 특유의 향 성분인 페릴라 알데하이드는 식욕을 돋워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깻잎 무침을 한 달간 꾸준히 드신 후 허리 통증이 줄고 아침에 뻐근함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영수님은 원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드셨대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계셔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깻잎 무침을 하루 한 접시씩 드신 후부터 허리가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도 가시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도 하실 수 있어요. 깻잎 15장을 진간장,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간단히 무쳐 하루 한 접시 드시면 됩니다. 국수나 밥 반찬으로도 정말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 무침을 따뜻한 밥 위에 올려서 비벼 먹는 걸 좋아합니다. 들기름 향이 밥과 어우러지면서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깻잎 특유의 향이 식욕도 돋워줘요. 입맛 없을 때 깻잎 무침 한 접시면 밥 한 공기 뚝딱이에요.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해요. 깻잎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진간장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통깨 1스푼, 들기름 1스푼 넣고 살살 버무리면 끝이에요.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손으로 살살 묻혀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깻잎이 물러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는 짜게 절이지 마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나트륨은 칼슘의 천적이에요. 우리 몸에서 칼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트륨을 1g 섭취하면 칼슘이 약 26mg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깻잎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간을 약하게 해서 무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아찌로 드시더라도 소금을 적게 넣어서 만드세요. 여러분은 깻잎을 쌈 외에도 반찬으로 자주 드시나요? 요즘은 깻잎이 사철 나오니까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마트에 가시면 깻잎 한 묶음만 사오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무쳐서 매일 한 접시씩 드셔보세요. 하루 15장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음식은 뱅어포입니다. 한 줌 약 20g에 4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에요. 뱅어포는 작은 생선이라 뼈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정말 풍부합니다. 생선뼈에 칼슘이 집중돼 있거든요. 한국영양정보원에 따르면 뱅어류의 칼슘 흡수율은 약 35%인데 비타민 D 덕분에 실제 체내 이용률은 40%에 달합니다. 뱅어포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뱅어포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만난 70세 이선희님은 매일 반줌씩 뱅어포를 구워 드시며 1년 만에 골밀도 수치가 10% 올라갔습니다. 이선희님은 처음엔 뱅어포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셨대요. 생선 냄새가 워낙 싫으셔서 평소에 생선을 거의 안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니까 바삭하고 고소해서 이제는 간식처럼 드신다고 하셨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뱅어포 씹어 먹는 게 낙이 되셨대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뱅어포 드시는 걸 보고 따라 먹는다고 해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5분만 돌리면 됩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간식이 돼요. 간장과 마늘로 살짝 볶아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저는 뱅어포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다음에 마요네즈 살짝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맥주 안주로도 그만이에요. 손님 오실 때 내놔도 좋아하세요. 뱅어포 고르실 때는 너무 짜지 않은 걸로 고르세요. 마트에서 파는 뱅어포 중에는 염분이 많은 것도 있어요. 가능하면 무염이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장지 뒷면에 나트륨 함량이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트륨이 많으니 하루 한 줌 이하로 조절하세요. 뱅어포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드시면 염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어요. 하루 한 줌 정도만 간식처럼 드시는 게 딱 적당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생선 중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시나요? 뱅어포가 부담스러우시면 멸치도 좋아요. 멸치도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이 풍부합니다. 다만 뱅어포가 멸치보다 칼슘 함량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뱅어포가 멸치보다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기만 해도 3개월 뒤 뼈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통깨는 밥에 넣고 깻잎은 무쳐서 반찬으로, 뱅어포는 간식으로.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우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흡수율을 더 높이는 생활 습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칼슘 흡수를 2배로 높이는 생활 루틴.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슘 흡수율을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을 같이 실천하시면 정말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분들은 3개월 만에 골밀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햇볕을 쬐는 게 첫 번째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예요.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햇볕을 쬐시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환되거든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햇볕만 쬐어도 스스로 영양소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창문 너머 햇볕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꼭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집안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셔도 비타민 D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팔과 다리만 노출해도 충분합니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팔다리만 햇볕에 노출시키세요. 산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햇볕 쬐시면 돼요. 저는 매일 아침 10시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20분 정도 걷는데 그게 제 일상의 루틴이 됐어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운동도 되고 햇볕도 쬐고 일석이조죠. 오늘 마지막으로 햇빛 쬐는 게 언제인가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낮에 잠깐이라도 나가보세요. 5분만이라도 괜찮아요. 등푸른 생선과 달걀 노른자가 2번째입니다. 고등어, 꽁치,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햇볕을 못 쬐는 날도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미세먼지 심한 날. 그럴 때는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셔야 해요. 주 2회 생선, 매일 달걀 1개 섭취하세요. 고등어 한 토막에는 비타민 D가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 들어 있어요. 달걀 노른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기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구우거나 찌는 게 좋아요. 저는 고등어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기름기도 빠지고 맛도 좋아요. 생선 비린내 때문에 피하셨다면 조리법만 바꿔보세요. 고등어를 된장에 졸이면 비린내가 거의 안 나요. 아니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구우시면 비린내가 확 줄어듭니다. 산성 음식을 활용하는 게 3번째입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는 칼슘 용해를 도와 흡수를 높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녹거든요. 그래서 산성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 요리에 식초 1스푼만 넣어보세요. 깻잎 무침 만들 때 식초 조금 넣으시면 칼슘 흡수도 잘 되고 맛도 개운해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속이 약한 분은 식초를 직접 마시면 안 됩니다. 위벽이 자극받을 수 있어요. 음식에 살짝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요리에 식초나 레몬 자주 활용하시나요? 저는 샐러드 먹을 때 발사믹 식초 1스푼 넣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4번째입니다.
비타민C는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콜라겐 형성에도 필요하고요.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골격을 만들고 거기에 칼슘이 붙어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식후 귤 1개, 키위 1개만 챙기세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섭취해야 효과적입니다. 걷기 루틴이 5번째입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은 뼈를 자극해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걸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져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하루 30분, 주 5회 걷기. 3개월 후 뼈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뼈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유보다 잘 흡수되는 뼈 회복 음식 3가지, 통깨, 깻잎, 뱅어포를 알아봤습니다. 우유의 흡수율은 30%지만 이 3가지 음식은 40%에서 45% 수준이에요. 이 차이가 몇 달, 몇 년 쌓이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돼요. 우유만 믿고 있으면 골밀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72세 김정혜 님처럼 20년 넘게 우유를 마셨는데도 골밀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통깨, 깻잎, 뱅어포를 꾸준히 드시면 3개월 안에 골밀도가 오르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가 계속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가 부러지면 정말 위험해요. 수술해야 하고 회복 기간도 길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가 올라가고 뼈가 단단해집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함도 사라지고요. 무엇보다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아침 식사에 통깨 1숟가락 넣기. 딱 이것만 하세요. 밥 짓기 전에 쌀과 함께 통깨 1숟가락 넣고 밥을 지으시면 돼요. 이 작은 변화가 평생의 뼈를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통깨 1봉지만 사다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깻잎 무침 1접시 추가하기. 그 다음은 간식으로 뱅어포 1줌 구워 먹기.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3개월 후엔 여러분의 뼈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골밀도 검사 받아보시면 수치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뼈를 녹이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잘 먹어도 뼈를 녹이는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없거든요. 커피, 술, 담배, 짠 음식,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뼈를 녹이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음식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통깨인가요? 깻잎인가요? 아니면 뱅어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